네, 상한가 스쿨의 새로운 코너 종목 상담을 사연과 함께 들어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상한가 스쿨의 6번째 사연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 닉네임 아빠차 뽑았다라고 합니다. 자, 셋째가 태어나면서 큰 차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빠들의 전용차 카니발을 새로 뽑았습니다. 우와! 자, 실제로 타보니까 괜히 국민 아빠 차가 아니더라고요. 차가 너무 커서 디자인만 너무 투박하면 어쩌지 했는데 외부, 실내, 디자인 모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라 만족스럽더군요. 특히 차가 널찍하니 짐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놀러 가기도 좋고 이 차를 보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괜히 막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자,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좋은 마음에 제가 기아를 11만 5천 원에 비중 20%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올 초에 기업 밸류업 정책 때문인지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일찍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네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10만 원짜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괜찮을까요? 현대, 기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고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전망과 기아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자, 기아 오늘 종가가 10만 2,100원입니다. 10만 원짜리를 지켜주고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11만 5천 원이세요. 비중 20%고 자, 선생님. 자, 이분의 고민 상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동차 완성차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올 상반기 분위기 되게 괜찮았잖아요. 네, 상반기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전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올랐었던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뭐 환율로 인한, 그러니까 고환율로 인한 이 가격 스프레드 그러니까 환차익이죠. 환차익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제 좀 미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후보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관세입니다, 관세. 그러면은 사실 국내 이 완성차 기업들,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길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 기업을 정말 믿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와줬을 때 좀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미대선 이후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부분이 좀 사라지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를 사지 못했었던 혹은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했었던 그런 매수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금리로 전환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신차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은 사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미 대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책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자국의 이 기업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타국의 그러니까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크게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편안하게 모아갈래요 한다면은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혹은 뭐 손실 날까봐 조마조마한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조금 이런 노이즈가 사라졌을 때 그때 진입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올 상반기에 당연히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완성차 시장은 관세가 또 관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굉장히 또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고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장단점이 또 금융학에 있다라고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못 사셨던 분들이 또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반등이 나올 때 살짝 정리를 했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목표가나 손절가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아 자체를 좀 두고 보자면은 일단 실적을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출액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58조 원에서 이제는 거의 이제 100조 원 가깝게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가 지금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대비해서 2배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에서 이제는 10조 원대로 가파른 증가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것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국내 뭐 현대 기아차라고 하면은 그냥 저가 자동차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로열티가 생겨났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가의 매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뭐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잘 갚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60%대,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00%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총 상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10만 원을 잠깐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10만 원권을 안착을 해줬는데, 만약에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10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러면은 사실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10만 원을 같이 이 메이저 이탈과 함께 가격도 깨진다, 이러면은 좀 현금화 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고 미 대선 이후에 노이즈가 좀 완전히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데 이 수급에서 외국인이 지금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10만 원 잡고 좀 미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항상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저번 강의의 히든 종목 AS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번에 또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또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네. 이때 히든 종목이 또 PSK 홀딩스였습니다. 네, 이게 전에도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잘 가줬잖아요. 어쩜 그쵸. 그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 PSK 홀딩스 어떻게 또 AS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PSK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단 월요일날 급락이 나오는 그 당일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공포에 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으니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반등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여전히 지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부분까지도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여전히 HBM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괜찮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HBM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눌림목에서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히든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장중 10%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특히 이 하루에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관점 혹은 데드캣 바운스를 봤을 때 이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계속적인 이 단기 추세를 잡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이제 라운드 피규어가 좀 나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넘버인 4만 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바닥을 좀 다지고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HBM을 만드는 3사에게 모두 다 장비를 공급한 기업인 만큼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또 반복 매매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블랙 먼데이 때 저희를 또 위로를 해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쪽 오늘도 분위기 또 굉장히 좋았는데 여전히 하반기 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 섹터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PSK 홀딩스 눌림목 다시 한번 나온다면 접근하면 또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4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또 반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S까지 한번 해봤고요. 드디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과 또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서로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2가지 방법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수업 들어보도록 할까요? 8월 12일 월요일 상한가스쿨 6번째 수업입니다. 밑줄 짝자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